왜냐면 윤석열은 감옥 가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윤석열? 뭐라고 할까요? 아프다고 그러죠. 아프다. 나 아파 죽겠다. 예. 지금 큰일이야. 생명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막 체포영장 집행 와중에 네. 코너 몰리면은 뇌출혈로 해서 하고 쓰러지어서 국군 이 서울지구병원으로 실려가지고 그래서 또 장기전을 또 모색한다. 서울지구병원이라는 게 네. 소속 군인데 예.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병원이거든요. 예,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곳이죠. 없애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없애지 네. 말라고 해서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서울지구병원. 네. 네. 또 거기 보니까 병원장 말고는 누구도 그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원장 닮고 건강. 삶아가지고 네. 위중하십니다, 위독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히 해결되는 게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네. 지구병원에 못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다시 서울구치소에 와야 되는 거죠. 네. 서울구치소에서 아주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 외부 진료는 해줄 수 있지만 네네. 구치소에서 살도록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변수는 그 아프다. 네.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실려가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저는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하나의 인간을 조롱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네. 여태까지 봐온 윤석열은 좀 그런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네네. 우두머리예요. 예. 그럼 적어도 예. 자기 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깡패 조폭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자기랑 같이 움직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전화하고 불러가지고 뭐 시키고 사전에 골프장 다니면서 네. 특전사 부사관들하고까지 골프 쳤던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는 치밀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네.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럼요. 진술도 저 친구가 좀 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막 윽박질러서 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다 나는 모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보통의 인간,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정의관념, 뭐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엇을 봐도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맞습니다. 예. 자, 백골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관저안뿐만 아니라 관저안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네. 관저 밖의 상황. 지금 이 극우 세력들을 준동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하여간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근데 이 젊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백골단을 운운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더 경악할 일은 뭐 꽤 됐습니다만 십수년 전에 재건 그 서북 청년회도 있었습니다. 극우 단체 중에. 네. 이 적신당한 거죠. 4.3 때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또 상처를 입혔던 그런 서북 청년회의 재건 세력을 자처하는 놈들도 있었는데 백골단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창익 국장님만큼 백골단은 뭐 대가리에 하얀 하이바 쓴 형사 기동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집회 시위를 막는 게 기동부대인데 옛날 전투 경찰, 전투 경찰은 이제 직업 경찰과 그다음 전경이라고 군대 갔다 차출됐거나 지원해가지고 들어온 의무복무 의경들이 있어요. 전투 경찰 순경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전경들은 보통 방패 같은 걸 들고 뭐 긴 쇠몽둥이나 뭐 이 정도인데 이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형사 기동대는 별로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야구 용어로 보면 호타 준적이요. 잘 때리고 잘 뛰어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걸 던지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에만 화이버를 하나 쓰고요. 그다음에 청카바 같은 거 하나 정도 있고 뭐 사복. 그렇죠.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굉장히 빨리 뛰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데모하는 학생이 있거나 노동자가 그러면 와락 달려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채우는 검거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자기가 아무리 데모를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백골단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정경이 막다가 어느 순간 백골단이 뒤에서 그냥 슬슬 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뚫려버리고 무슨 책임 있는 역할을 하거나 뭐
데모 주동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백골단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이 상징하는 국가 폭력의 상징적 존재, 예. 악명이 바로 백골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학자였잖아요, 저분이 지금 주무시는 원래도 분이. 진보 계열에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왜 잘해주지? 김민전이가 잘해주지 왜?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저분이 백골단과 함께 뭐 기자회견하고 난 뭔지 몰랐다. 그리고 기자회견 해놓고 취소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정말 끔찍하고요. 한남동에 북한남 쪽에 있는 그 시위대들 깃발 중에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네. 이를테면 예. 5.18에 참여한 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깃발이 제일 커요. 예. 그러니까 5.18을 부정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선 전에나 뭐 이럴 때만 되면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거짓말해놓고 네네. 실제로는 5.18을 부정하고 그렇죠. 5.18은 뭐 북한 군인이 한 걸 거야 난 모르는데라고 얘기하거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는 상태죠. 서북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동의 정도가 예.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누가 코너에 몰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예. 국회의원이건 국민이건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국지전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미치광이 집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예. 몰린 건데 지금 더 극단적으로 극렬한 방식으로 군사정권의 악질적 그야말로 국가폭력 기제를 끌어내질 않나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심판받아야 돼요. 무덤에서 악령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지금 좋아요. 그럼 일망타진하면 되니까. 일망타진하면 되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차기 대선 주자로 32% 지지한다. 네. 이렇게 나왔고 2등이 그동안 뭐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뭐 한동훈이니 나왔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8%. 네. 지금 극우의 거의 상징 아닙니까? 네네. 지난번에 그 강요들 내란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시켰는데 혼자만 앉아가지고 난 사과 안 한다. 뭐가 잘못됐냐? 뭐 잘 그냥 구슬르면은 내란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탱이가 간 인간인데 이제 극우의 어떤 선봉장이 된 김문수가 2등이 됐다는 거는 물론 그 뭐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지금 기본적으로 징후다. 예. 아니 김문수 씨도요. 저는 뭐 예전부터 알았는데 네. 그 전에 처음에 제정신일 때도 아셨던 그럼요. 네. 노동운동 열심히 했죠. 그다음 민중당도 하고 그러다가 네.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출세하려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오가다 방송국 같은 데서 보면 예. 되게 창피했어요. 우리 동창인 국장님 네, 했을 때 네. 부끄럽게도 선배 네.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은 막 해요. 묻지도 그런 말도 않는데. 했어요? 그럼요. 처음에 초선 때. 예.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권력이라 맞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뻔뻔해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몰라요. 유명한 박노해 시인 같은 사람이 김문수하고 운동을 같이 했고 운동을 배웠거든요. 네. 김문수한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렬한 좌파 운동가였어요. 네. 좌파 노동 운동가였는데 네.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가버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운동 지형으로 보면 네. 약간 왼쪽도 있고 많이 왼쪽도 있잖아요. 김문수는 아주 많이 왼쪽에 있다가 예. 아주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간 사람이에요. 뭐 예. 팔도 유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 먹어서 추한데 정말. 네. 그래도 어쨌든 2등이네요. 지금 대권주자 그러니까요. 2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내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는 어디 좌파 쪽에 있다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이쪽에서 2등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핵되면 예. 탄핵 인용되면 장관도 그만두게 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그 뭡니까 김문수 TV 이런 거 통해서 슈퍼챗도 많이 받고 이러면 재밌는 거죠 말년에 뭐 누군가 불러주고 누군가 찾아주고 네. 누군가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네. 그러면 살겠죠. 지금 글을 보니까 뭐 김문수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는데 김문수 지지율이 10% 넘겠습니까? 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극단적으로 가면. 예. 그러나 20% 넘겠습니까? 뭐 또 예. 15% 넘겠습니까는 예. 별개이고요. 10%는 넘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예. 자, 오창익 국장님은 또 검찰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검찰은 이번 내란과 무관합니까?
직접적으로는 무관하죠. 아, 네. 그래요? 네. 역할이 없으니까. 예, 아니 지금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똥별 5명하고 경찰의 뭐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아니 검찰도 많이 관여돼 있는 걸로 민주당의 그 추미애 의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고 정권의 뒷배가 네. 검찰 권력이고 예.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건 100% 사실이지만 네네네. 내란 사태에서는 네. 그건 총질하는 사태잖아요. 그렇죠. 사람 잡고 어디 가두고 고문하고 네. 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도록 방해해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때 역할은 군과 경찰에게는 명확히 주어지지만 네. 검찰은 훨씬 뒤에 사후적으로 쓰는 카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란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진행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동안에는 검찰의 역할이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악당이 아니어서 내란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네네네. 악당은 맞아요. 네. 제일 나쁜 악당이 어떤 면에서 군 경찰보다 훨씬 악질적 악당인데 자기들 역할 자체가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지들 입장에서는 빠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비위를 덮기 위해서 그럼요. 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정권 끝나면요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뭐 윤상현 뭐 또 누굽니까 저 나경원 네. 예?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추경호 뭐 예. 많은 사람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네. 홍준표도 걸려 있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 정말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요. 뭐 예.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아남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차기 정부가 빠지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함정 유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검찰은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생각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이쁘게, 네, 이쁘게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네. 그냥 이 과거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정말 밉상이었던 자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대의를 사실상 물타려고 할 것이다. 아, 그래요. 속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이내인데 네. 검찰청을 해체하는 네. 검찰 개혁 작업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모두를 위한 알겠습니다. 권력기관 전반적인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진짜 뭐 경찰도 그렇지만은 네. 이대로 그냥 내버려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요. 우리 오창희 국장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체포는 시간 문제고 이제 곧 긴 이런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군요. 이 혼란은 이제 곧 수습이 될 그런 국면이 될 것이다. 체포가 되면 일단 극우 세력 춘동도 이제 많이 잦아들겠죠. 그 어디서 데모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답답하세요. 네. 시민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 그렇지. 다 아침마다 새벽에 뭐 폰 보고 체포됐나 잡혀갔나 밤사이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그래도 1차 검거 때랑 달리 지금 과정은 일종의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에 진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체포가 내일 될 것 같아 오늘 될 것 같아 하면서 진을 빼는 과정이고 체포영장도 지금 정확히 공개는 안 하는데 네. 기간이 굉장히 넉넉한 거로 한 3개월이라는 SBS 보도가 있었어요. 3주 한 달 뭐 여러 가지인데 기한 적거든요. 3주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 지난번하고 달리 굉장히 길게 했어요. 네. 그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한 아이고 참 또 추운 데다 이러니까 답답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여태까지 참으셨으니까 참으시면 윤석열 체포 보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가 이제 설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선물이죠, 이거. 그다음에 2월 달에 탄핵 인용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겁니다. 또 3월에 새 봄을 맞는 거죠. 제가 좀 예측 좀 하겠습니다. 요즘 잘 맞아요, 제가. 뭐 이미 3월, 4월부터 계엄령 얘기했고요, 제가. 금명간입니다. 금명간 작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금명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간에? 금명이 오늘 내일이란 말이거든요. 네. 금일 명일 이러잖아요. 네. 금명간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네.
그 뭐 3주 받긴 했는데 뭐 장기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장기전까지 갈 이유가 없고 또 주말 되면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전광훈 신도들까지 해가지고 금명간이 아닐까. 예, 이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나 뭐. 예, 혹은 뭐 오늘도 뭐 오후에라도 있는데 뭐 오늘은 지금 날이 너무 환하게 밝아와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명간에 이제 작전이 들어갈 것 같고 들어가도 무난하게 우리 오창익 국장님 말씀처럼 무난하게 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김건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도주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짓을 하다 걸리면은 더 망신이죠. 그리고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오늘 뷰포인트 제대로 짚어드렸는데 한번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오늘도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로서의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뵙겠습니다.